자, 이번 강의에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맥스의 모든 기능을 이용해서 하나의 공간을 구성하는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각 파트, 모델링, 매핑, 애니메이션 각 파트가 있는데 그 한 파트 한 파트를 잘한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완벽한 공간이 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한 파트를 조금은 약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공간을 구성을 하는 그 구성력이라든지 어떤 공간의 그 분위기를 연출하는 연출력이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경험한 바로는 아직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익숙하지 못한 분들도 많고, 근데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지만 이 공간을 구성을 하는 것은 처음에 내가 어떤 작업을 할 것이냐 그 컨셉을 확실히 가지고 작업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번 강의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키포인트 보면서 한번 확인을 하죠. 자, 이번 강의의 키포인트 첫 번째, 맥스의 작업 순서를 우리가 이해를 하죠. 그리고 두 번째, 공간을 구성하는 요소가 뭐가 있다, 그걸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작업 순서와 이 공간을 구성하는 요소를 알면 공간을 구성할 수 있겠죠. 그것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제일 첫 번째 강의에서 여러분에게 맥스의 작업 순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벌써 잊어버린 게 아니죠. 자, 그 맥스의 작업 순서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우리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하니까 꼭 기억을 하시든지 아니면 그 필기를 하시든지 그러시길 바랍니다. 자, 맥스의 작업 순서 한번 보죠. 자, 맥스의 작업 순서입니다. 첫 번째, 컨셉을 잡아야 되겠죠. 무엇을 만들지를 우리가 계획을 하고 만들어야 되겠죠. 자, 컨셉을 잡았으면 두 번째, 디자인으로 어떻게 표현을 할 것이냐, 어떤 그림으로 만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것이냐, 그걸 결정해야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세 번째, 모델링, 맥스로 오브젝트를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매핑, 재질을 줘야 되겠죠. 자, 재질을 주고 나면 애니메이션으로 움직임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움직임을 주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렌더링, 맥스로 작업한 그 결과물을 우리가 이미지라든지 동영상으로 뽑아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최종으로 이펙트라든지 이미지 리터칭을 해야 되는데 특수효과 줄 수도 있고, 그리고 조금 맥스에서 나온 이미지가 만족스럽지 못할 때는 포토샵에서 약간 수정을 해주면 최종 우리가 결과물을 만들 수 있겠죠. 자, 맥스의 작업 순서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맥스에서 공간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뭘까요? 그렇죠. 공간이 있으면 사물이 있어야 되겠죠. 사물 오브젝트가 여러 개가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그런 다음에 카메라가 있어야 되겠죠. 카메라가 이 보는 시점이 있어야지 그 공간을 구성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뭘까요? 그렇죠. 빛, 즉 라이트가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꼭 있어야만이 공간을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맥스의 공간 구성 세 가지 요소. 첫 번째, 오브젝트. 두 번째, 카메라. 세 번째, 라이트.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그림 한 장을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맥스에서 작업을 하기 전에 컨셉을 이런 신전으로 잡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림을 준비를 했고, 그러면 어느 정도 디자인이 됐으면, 컨셉과 디자인이 됐으면 이제 맥스에서 작업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맥스로 작업을 하시기 전에 꼭 컨셉과 디자인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맥스 작업을 들어가죠. 자, 이제 맥스에서 공간을 하나 만들어 보죠. 자, 박스로 우선 탑뷰에서 이렇게 공간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만들고, 그러면 이제 카메라와 빛이 있어야 되겠죠. 공간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를 이렇게 먼저 만들겠습니다. 카메라를 위치를 이렇게 조금 잡아주고, 그 다음에 빛도 라이트, 옴니 라이트를 이용해서 이렇게 공간에다가 배치를 했습니다. 조금 위로 올려주고요. 자, 이 상태에서 지금 카메라 뷰로 보면 지금 이렇게 면이 뒤집어지는 거는 제가 투사이드를 안 줬기 때문에 그렇죠. 자, 머티리얼 에디트에서 투사이드 재질을 주고,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의 공간이 보이실 겁니다. 카메라를 약간만 옮겨 볼까요? 자, 이렇게 하나의 공간이 이제 돼 있죠. 근데 제가 컨셉 잡았던 게 어떤 신전 분위기죠.
그러니까 신전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기둥과 그리고 몇 가지 오브젝트를 조금 더 넣겠습니다. 자, 기둥은 제가 실린더를 이용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높이를 조금 맞춘 다음에 똑같이 복사를 해서 기둥을 몇 개를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5개 정도로 할까요? 자, 이렇게 기둥을 한쪽 벽에 만들었으면 또 반대쪽 벽에도 조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역시 복사 기능을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카메라 뷰에서 이 화각을 조금 더 넓혀서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조금 넓혀서 보면 렌더링을 한번 해보죠. 자, 렌더링을 하면 이렇게 신전에 기둥이 몇 개가 있는 공간이 조금씩 이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사물을 계속해서 더 추가를 하죠. 자, 이렇게 제가 아까 그 공간에서 몇 개의 오브젝트를 더 추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기둥 위에 약간의 장식도 이런 식으로 주고요. 그리고 밑에도 약간 뭐 그냥 사각형인데 그냥 조금 더 만들어서 이렇게 공간에 오브젝트들을 많이 추가를 했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추가된 상태에서 이제는 매핑을 줘야 되겠죠. 자, 매핑을 주는 것도 거의 뭐 동일한 기둥이고 그리고 공간이니까 매핑 재질도 제가 간단하게 한번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매핑을 주기 전에 항상 생각을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첫 번째 잡았던 그 컨셉에서 벗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매핑을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끔 이렇게 뭐 작업할 때 그런 경우 있죠. 오브젝트를 한참 막 만들다 보면 내가 처음에 뭘 만들려고 그랬지? 그렇게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그 컨셉 따라 디자인을 하시고 그리고 모델링을 하시고 매핑을 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신전 분위기를 만들려고 그랬죠. 그러니까 신전 분위기에 맞는 매핑을 주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매핑을 신전 분위기에 맞는 매핑을 한번 찾아보죠. 자, 매핑 소스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디퓨저에서 그 순서대로 다 기억을 하고 계시죠? 비트맵 선택을 하고 OK를 한 다음에 자, 우리가 매핑 소스는 자, 3D Max 4.0 폴더 안에 맵스 폴더 안에 스톤을 한번 볼까요? 돌 있는 종류에서 자, 올 화일로 하면 이렇게 화일이 몇 개가 나오겠죠? 자, 어떤 걸 자, 이 이미지로 하겠습니다. 자, 한번 확대를 해서 볼까요? 자, 이 이미지 보이시죠? 자, 이 이미지가 제 생각으로는 신전 분위기에 맞는 이미지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오브젝트를 내가 재질을 줄 그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이렇게 재질을 주겠습니다. 재질을 주고 자, 현재 여기에서 확대를 해서 한번 볼까요? 자, 보면 이렇게 재질이 들어간 게 보이시죠? 근데 제가 이 기둥과 단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 있는 조그마한 장식물에 모두 이렇게 재질을 줬습니다. 재질을 줬는 상태에서 바꿀 수 있죠, 충분히. 그러니까 여기 있는 단 같은 종류는 다른 재질을 한번 줘보겠습니다. 다른 재질로 약간 회색 그 시멘트 느낌이 나는 그런 재질을 한번 줘보겠습니다. 제가 자, 이걸로 한번 주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단을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자, 재질을 주면 이렇게 재질이 다르게 들어가는 게 보이시죠? 자, 확대를 해서 한번 볼까요? 자, 이 부분을 보면 기둥과 여 위에 있는 단과 여기에 조그마한 장식물은 재질이 다르게 들어가 있죠. 자, 이 상태에서 한번 렌더링을 해보죠. 자, 렌더링을 하면 자, 원래 아무런 재질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와 이렇게 재질이 들어간 이미지는 많이 차이가 나죠. 자, 이런 식으로 재질을 줘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자, 다른 것도 재질을 줘서 전체적인 공간을 한번 만들어 보죠. 자, 이렇게 제가 이 공간에다가 재질을 다 줬습니다. 어떤 재질을 줬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볼까요? 자, 머티리얼 에디터를 열고 지금 여기에 보시면 자, 이것은 기둥에다가 제가 이 재질을 줬죠. 그리고 이것은 단에다가 재질을 줬고 이것은
통로가 되는 부분에다가 제가 재질을 줬습니다. 물론 그 스페큘라라든지 약간 반짝이는 그 느낌을 제가 조금 더 추가를 했죠. 근데 그 보시면 이 기둥과 그리고 재질의 이름, 이 재질의 이름은 항상 매치를 시켜서 작업을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저는 그냥 원래 이렇게 뭐 4-디폴트 이런 식으로 재질의 이름을 매치를 시키지 않았는데, 여러분들은 꼭 작업을 할 때 오브젝트의 이름과 재질의 이름을 매치를 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지금까지 작업된 것을 렌더링을 한번 해볼까요? 렌더링 하면 이런 결과물이 나오겠죠. 자, 이런 결과물에서 이제 다음 강의에서는 라이트를 조금 더 분위기를 연출하는 방법과 그리고 카메라 구도를 잡는 방법을 계속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오브젝트를 제가 만들고 그리고 재질을 줬습니다. 근데 재질을 줬는데 약간 어색하죠. 어색한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카메라의 구도도 아직 안 나와 있고, 그리고 라이트도 제대로 설정이 안 돼 있죠. 그러니까 계속 이어지는 강의에서는 카메라와 라이트 그리고 약간의 애니메이션을 줘서 보다 완벽한 그림을 만들어내겠습니다.